다음 주부터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와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실적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잿빛 전망들이 들려오는데요. 과연 국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새빨간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시장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또 박쌤은 다음 주에도 개별주 투자를 하자고 하시네요. 또 화제의 종목 동진세미캠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깔끔한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빨간맛 2부 시작합니다. 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 또 주말을 앞두고 있네요. 다음 주 전략, 또 장 막판 전략 저희와 함께 짜보셔야죠. 다니아 선생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조정이 나올 때 항상 저가 매수를 기회로 잡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시는데 오늘 조정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하고요. 또 이런 조정장에서 어떤 종목을 기회로 잡으면 좋을지 저희에게 조금만 힌트 좀 주세요, 선생님. 맞습니다.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쪽 들어오면서 일단은 강세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리딩방이나 이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옵션 만기일 당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날도 일단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요인은 결국 어떤 주도적 부재라든가 업종 대표주들 어떤 실적 부진, 그 다음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에 지쳐가는 모습이에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유동성이 결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단기로 시세 탄력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은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주는 주식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세를 줄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기준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외형 성장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실적 기반이 돼서 그런 해당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취하면 지금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개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는 좀 한계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제는 실적에 따라 움직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포따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제 주셨던 모헨즈 AS부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어제 우리가 이제 매수 가격은 4,200원부터 4,250원, 그 다음에 좀 과감하신 분은 4,270원까지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싸게 안 따라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모헨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 타겟 소식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님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야 될 게 이게 시장 기업 내부의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외부 악재 요인이라는 거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크게 영향을 당분간 주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용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실적과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 뭐 4,250, 4,300원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상황에서는 굉장히 손바뀜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3,750원 바닥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4,300원대 선춤에서 고생하신 분이라면 저가 매수 관점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모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증권 창구는 신규로 지금 매수에 들었어요. 삼성증권 창구가 매수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4,560원 수준인데 키움도 오늘 일부 매수했고요.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요게 이제 신규로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주포들은 그렇게
빠져나간 모습은 아니에요. 이베스트 역시도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 키움 역시도 소폭 순매수해준 그런 국면, 그다음에 하나금융이라든가 삼성증권이 이제 새로 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들 주포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키움증권 창구의 23만 5천 주에 대한 평균 단가는 대략적으로 이제 어제 5,500원 수준에서 이제 4,800원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삼성증권 역시도 이제 3,759원이고 이베스트 역시도 평균 단가가 4,978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모엔지 같은 경우는 이미 3,750원에서 바닥권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제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한다면 이제 목표 주가는 4,700원 수준, 욕심을 안 낸다면 4,500원 전후까지 이제 반등 여력은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가 매수 쪽도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주포타 종목 모헨즈 AS까지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분석하시는 그 패턴 정말 유익하다,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그래서 패턴 공부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오늘 이제 그 모엔즈를 보시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뭐 최근 들어서는 메디톡스가 제세 승소했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상하고 대웅제약은 개파락하잖아요.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외부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 급락하는 시점은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했을 때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최근 들어서 나왔던 게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임상 그 실패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이렇게 이제 하한가를 2번 기록하면서 급락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다 반복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나왔던 걸 한번 사례로 들어본다면 최근 헬릭스믹스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릭스믹스도 보면 지금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임상 성과 부분이 단기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헬릭스미스 역시도 이처럼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급락 요인이 어떤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이라면 자, 이런 것들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거 메디톡스를 하나 보면은요. 자, 메디톡스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라는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그다음 이처럼 그 점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그러다가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이걸 놨으면서 결국엔 이런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이 악재가 될 때 대웅제약을 한번 보면 대웅제약 이날이죠. 그 제소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웅제약이 장중 시초가격이 20% 이상에서 아침 시초가가 형성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근거는 움직이면 이건 단기적인 어떤 외부 악재 요인이기 때문에 이 충격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우리가 이걸 한번 저가 공략해보자.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10만 5,500원에서 바닥을 보여줬기 때문에 10만 5,500원이면 매수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악재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그 하락 요인 복구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나왔던 부분이 모엔지도 마찬가지고 테마주로 엮였지만은 그것이 어떤 시장의 단기적인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에 급락하기 직전 가격 수준까지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양상 대내적 즉 기업 내부의 뭐 유상증자라든가 횡령 대미라든가 거래처 사업 중단이라든가 뭐 생산 설비 철수라든가 이런 기업 내부적인 악재가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시초가 개파락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은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좀 용기가 있고 현금이 있다면 시초가 20% 내외에서 시작했을 때 결국에 단가를 낮춘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나 공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단기적인 악재인지 아니면 회사 내부의 악재인지 이것만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단기적인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가로 손실을 크게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관점 이쪽으로 접근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이 최근같이 시장에서 어떤 대외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규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더라도 단기적으로 5%, 7% 이런 시세 차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너무 그런 외부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한번 냉철하게 이게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파악해 본다면 시장에서는 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싸게 샀을 때는 그만큼 위험을 적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포타 종목 대신에 패턴 공부까지 해봤는데요. 그러면 주단지를 통해서 또 종목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주단지 종목은 동진 세미캠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정부가 2022년까지 소부장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 정말 잘 가는데요. 특히 동진 세미캠의 경우는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서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3월 달부터 200%가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부장주 요즘 대세인 만큼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싶은데 동진 세미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은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거든요. 동진 세미캠 역시도 사상 최고로 이제 갔는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누가 매수를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매수했던 기관들이 매도하면 상승 탄력을 떨어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동진 세미캠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상 최고로 실적을 기대하면서 이처럼 외부 기관들 매수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와이솔 같은 것들 보면은 올해 사상 최고는 아닙니다. 올해 실적은 부진하지만 와이솔 보면 이제 실적 개선이 개선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와이솔이라든가 다이넥스라든가 기관 매수가 유입됐다는 건 상승할 수 있죠. 와이솔은 실적은 부진하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처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기관들이 이탈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같이 이탈해야 되고요. 반대로 실적 이슈가 있으면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소부장 쪽으로는 한번 접근할 수 있고요.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오늘 소폭 매도를 하는데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노 신소재 보면 이런 것들도 오늘 크게 이틀 동안 음봉을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날 평균 가격이 25,650원입니다. 25,650원이고 오늘 기관들 일부 매도로 전환하기 해서 주가가 밀리지만 25,65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29,000원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기관들과 실적, 동향들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진 세미캠 실적 좋으니까 상승 여력 남아있지만 나노 신소재나 와이솔도 좋으니까 한번 눈여겨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